자, 우리 성선재 교수의 초콜릿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일주일간 네. 쉬셨는데 요즘 보니까 뭐 지방자치단체장들 네. 1주년 뭐 기자회견도 하고 성과 보고회 하고 뭐 뭔가 좀 자기 과시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우선 이 광역자치단체 또 기초자치단체까지 작년 7월 1일 날 취임해서 지금 거의 1주년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 보고회나 기자간담회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성과 보고회가 성과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모 구청은 네. 대대적으로 준비해서 성과 보고회를 한다고 하는데 네, 예.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 대전에서도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예. 특정한 곳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 예. 그런데 성과 보고회를 위한 시간에 성과를 내셔야지. 성과 보고회를 위해서 공무원들 또 지역 주민들 불러 모아서 내가 그동안 이러이러이러한 일을 했다.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나중에 선거로 심판 받으시면 되죠. 성과 보고회를 위해서 사람들 몰려다닌다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뭐 저한테도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해서 보니까 네. 이렇게 오라고 해서 할당을 하지 않습니까? 참석 할당. 네. 이거야말로 정말 구태의연한 방법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속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데 작년에 허태정 대전시장이 취임을 할 때 마침 그 당시에 태풍이 왔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몇 군데 지방자치단체장이 화려하게 취임식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을 조금 줄이거나 또 그렇죠. 접은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본인은 당선된 것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셔가지고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 중에 또 일부는 했죠? 그걸 강행을 해서 세게 했죠. 예. 물론 취임식은 이미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그거 한 번을 가지고 그분이 뭐 시정을 잘한다 아니면 구나 이런 지역 살림을 잘한다 할 수는 없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또한 살림을 잘 사는 그런 모습을 현실에서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보면 약간 아쉽기도 하고 조금 2% 우리가 부족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디 광고도 있죠? 네. 아니 근데 뭐 그래도 좀 1년 동안 뭐 한 거 없을까요? 나름대로? 막 많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본인은 하시는데 네, 본인은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런데 이제 대전시나 각 구에서 한 이런 것들을 지금 취임 1주년이 돼서 아마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설문조사하고 또 이러한 어떠한 그 토론회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데에서 나오는 대전의 각 구와 마찬가지로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한 일이 없다. 시민들은 한 일이 없다라고 하니까 아마 이런 거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에 오히려 있다라고 과시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네. 나는 있다. 네. 뭐 한 게 뭐 있냐? 네. 이런 현상하고 마찬가지죠. 서울시의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장으로 기록되겠다. 그래서 양화대교 있지 않습니까? 다리가 그 삐뚤어져서 공사하던 겁니다. 이렇게 하던 것도 몇 년 동안 그냥 놔뒀잖아요. 안 해. 그리고 월드컵 대교도 다리 짓다가 말고 그냥 놔뒀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사실 끝까지 그렇게 하시던지 아니면 그 원칙이 맞으시다고 하면 월드컵 대교 짓던 것도 때려 부시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도 전부 했던 거 다시 원상복구해서 옛날로 돌리시던지 원시 자연 상태로 가셔야지.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는 슬쩍 넘어가시고 나중에 가서 말을 살짝 바꾸시고 그래요. 근데 그런 와중에 시간이 많이 지났죠. 또 예산이 2중 3중으로 해서 많이 들어가서 결국은 다시 하잖아요. 몇 년 지나서. 이런 걸 봤을 때 대전도 혹시라도 나는 한 게 많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성과 보고회를 하시는데 제가 알기에 몰라도 성과 보고회를 한번 하려면 몇 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듭니다. 그 예산 더 좋은데 의미 있는데 쓰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교수님 입장에서는 보니까는 뭐 별로 한 게 없다.
이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 같은데 좀 주문 좀 하세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앞으로 뭘 3년 남았는데 그렇다고 뭐 놀고 자빠질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뭔가는 해야 하잖아요. 저는 우리 대전을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대전이 이제 대전시와 이 광역자치단체라도 대전 같은 경우는 메트로폴리탄 그렇죠. 하나의 시가 사실은 이 안에 구가 있지만 이 구하고 하나가 혼연일체가 돼서 하잖아요. 그렇죠. 충청남도 같은 경우야 각자의 독자성이 밑에 홍성군이 있고 금산군 뭐 이렇게 다 각자가 있어서 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과 군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대도시는 사실 하나로 같이 움직여가잖아요. 네, 이러한 대도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우리 대전의 가장 큰 문제는 최근에 참 안타까운 현상인데요. 대전형 일자리 시장님 추진해 주세요. 저는 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좀 사고를 치세요. 사고를 쳐라. 사고를 쳐서라도 대전형 일자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됐었죠. 용인인가에 네이버가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어떤 그것도 뭐 발전소하고 조금 그만큼은 아니지만 어떠한 그 고압 전선이 전기가 많이 모이고 쓰이는 곳은 그 근처에 아무래도 어떤 아이들의 있어요. 어떤 위생이나 그렇죠. 이 정신적인 거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뭐 일종의 님비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취소가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국에서 또 그러면 우리 지역으로 해달라. 우리 지역도 어디 뭐 가져올 데 없나? 그래 뭐 우리 대전에서도 혹자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허태정 시장님이 준비하다가 포기하신 LNG 발전소 그 지역에 거기에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와라. 차라리 그거를 누가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뭐 얘기한 게 아니고. 이런 걸 볼 때 그런 자세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데리고 올라도 뭐 준비가 됐어야지. 그렇죠. 이번에 1주년을 맞이해서 시민들한테 설문조사한 것들이 여러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대전의 가장 큰 문제점 이제 시장과 거기 정치인을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인데 대표적으로 시장한테 하는 얘기죠. 첫째, 비전 부족을 얘기합니다. 비전 부족은 좋게 말한 거고요. 심하게 얘기하면 비전 없음. 대전을 어떤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 이러한 비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준비 부족. 이게 이번에 LNG 발전소 여기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죠.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하려면 제대로 준비해서 하시라.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소통도 안 하시고 그렇게 불쑥 뭐 얘기해가지고 한번 해볼까? 그래서 반응 좋으면 뭐 한번 추진한다고 밑에다 해보고 그리고 잘못됐을 때 밑에 직원들한테 뭐라고 하는데 책임은 본인이 지시는 거죠. 왜 밑에 직원한테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하다가 안 되고 같은 당 내에서도 야 나도 처음 듣는 얘기야 뭐 이래가면서 쭉 하니까 쓱 발 빼시고 그러면 없었던 걸로 해 뭐 이렇게 하잖아요. 최종 안 하기로 했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대전에서는 자포자기 뭐 이런 심정들이 강하잖아요. 새로운 젊고 역동적인 시장님이 당선되셔서 그렇게 이끌이라고 기대가 컸는데 젊다는 것이 곧 역동적인 것은 아니다. 좀 안타까워요. 그렇죠? 젊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 무모하리만큼 이렇게 역동적인 것을 오히려 우리가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는 좀 무모하다고 하기도 하잖아요. 젊어서 뭐 모르니까 그냥 일을 저지른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전형 일자리 좀 사고라도 치셨으면 좋겠다. 오히려 좀 무모하게라도 대전형 일자리를 위해서는 저질러라. 그래서 마중물을 넣으시라. 그러면 정치권이나 이런 것들이 더 협의가 되면서 또 변형된 형태로 해서 여기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시장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시장이 이제 재정 집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안 하겠다고 하면 갖다 줘도 못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강력하게 대전형 일자리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 특히 이번에 당선되신 네. 허태정 시장님은 네. 우리 지역에서 계속 커오신 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 누구보다도 우리 지역 잘 젊은이들의 아시지. 애환을 예. 네, 이해하시고 그 돌파구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 이전의 시장님들은 대부분 다 사실 서울에서 물론 이제 우리 여기가 고향이시지만 예. 대학 이후에 서울에서 대학을 또 다니시고 또한 뭐 고시를 합격한다든지 행정관료도 다른 데서도 하시고 네. 이렇게 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우리 지역 젊은이들의 애환을 뭐 피부에 와닿게 느끼셨을까 할 때 사람들이 고개를 약간 갸우뚱할 수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허태정 시장님은 예. 정말로 여기를 떠나지 않고 여기서 계속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더 잘 알고 있는데 본인 혼자만 행복하면 됩니까? 그런 많은 젊은이들의 그 힘을 받아서 기대를 모아서 시장이 되셨잖아요. 예. 그러면 대전형 일자리 지금 광주에서도 하죠. 구미도 하려고 하고 있죠. 군산도 하죠. 다른 데도 하겠다고 이번에 그 네이버 데이터 센터는 인천시도 예. 아니 바로 서울 인근에 있는 인천도 그걸 유치하겠다고 뛰어들고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에 어디 한 줄 이런 거에 뛰어들고 있질 않습니다. 이렇게 할 때 되면 도대체 대전은 뭘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뒤에 소통을 해가고 어디 보니까 주말에 또 산에 가셔서 스톤골에서 뭐 막걸리 한잔 하셨다고 어디에 언론에 나오고 뭐 이렇게 쭉 이렇게 하시던데 그건 좋습니다.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1년 뒤에 먹을 것인가 10년 뒤에 칭찬받으실 건가 그러니까는요. 좀 선택을 해서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대전형 일자리를 조금 끌어오고 만드는 팀이라도 만들어서 조금 시도를 해보셨으면 우리 좋겠습니다. 교수님 보니까 이제 이 대전형 일자리를 말씀 강조하시는데 뭐가 좀 허 시장님한테 임팩트 있게 좀 던져줄 만한 거 없습니까? 저는 이번에 한번 던져보세요. 네이버 데이터 센터도 추진을 해보시고 네이버 데이터 센터는 그만큼 공해 산업은 아닙니다. 변전소라든지 고압 뭐 전기 선로 그게 가기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그 공해가 그렇게 많이 유발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한화가 우리 지역 기업이지 않습니까? 사실 뭐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경제적인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한화가 의욕적으로 이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또 충청도 모기업이고 충청도에도 여러 가지 공장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 대전에 이 국가산업단지로 신동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곳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저는 며칠에 한 번씩 그 근처를 지나가고 하는데요. 여기가 어떻게 되고 뭐가 들어오겠다 이런 게 지금 새로운 시장이 바뀌고 난 다음에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혹시 유 대표님 들어보셨습니까? 글쎄요, 저도 뭐 요즘은 언론을 잘 안 접하다 보니까 근데 뭔가 하겠죠 지금. 뭐 그런데 하겠죠? 이제 설마 뭐 계획만 계속 그 이전에 했던 말, 국가 주요 어떠한 그 연구 자원들 이런 걸 들여다 뭐 하겠다, 뭐 이런 얘기만 그 이전부터 있었던 얘기만 할 뿐이지 그 이상 진행되고 있는 게 없는데 저는 그런 곳에 한국타이어 다시 대전 뭐 신탄진에 있는 것도 그쪽으로 더 넓게 가서 고용을 더 많이 하고 다른 데 있는 거 하지 말고 여기다 더 넓게 우리가 잘 해주겠다. 대신 말씀드리는 것처럼 절반은 우리 대전 사람 고용해달라. 그렇지. 생산지. 절반은 기업이 알아서 하시고 생산성을 위해서 절반을 이 정도 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 뭐 특정하게 얘기하자면 한화라든지 현재 있는 한국타이어라든지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재배치하는 거니까 그만큼 더 쉽잖아요. 그러면서 확장하고 그 일자리를 더 늘려가는 거죠. 여기가 본부가 돼달라. 근데 현재는 한국타이어도 거의 여기서 생산을 줄이고 있답니다. 금산 쪽으로 많이 간다. 금산 쪽으로 가고 그렇죠? 현재 여기도 거의 뭐 그냥 허울만 지금 가지고 있대요. 이것도 그나마 줄여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식이 된다고 하면 대전이 과학의 도시, 공무원의 도시 얘기합니다. 우리 대전의 일반적인 젊은이들이 과학자 반열까지 가는 친구가 극소수입니다. 공무원 보통 50대 1에서 100대 1에서 전국적으로 해서 합격해서 근무를 여기 하러 오지 여기에서 합격하는 일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인 우리 대전의 젊은이들이
갈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조업을 유치해 주세요. 제조업. 이번에 보니까 군산의 한국 GM이 떠난 자리에 거기에도 명신 어떤 기업이라고 하는 명신이라고 하는 회사가 다시 거기다 전기차를 짓는 이런 공장을 하겠다 해서 인수를 했더라고요. 거기에서 군산이 대폭적으로 그렇지. 지원을 하고 중앙정부에 그걸 강력하게 요청하고 해서 합니다. 그러면 명분이 좋고 하면 그러면 저는 추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젊은이가 500명이라도 거기에 취직을 할 수 있다면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야말로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제조업이라도 거기 확실하게 지금 땅이 넓고 여기를 사용할 공간을 미래를 위해서 지금 미래창조과학부입니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할 수 있는 이것을 우리 대전은 거기에 뭐 수적으로 여기 대전 아니고도 그런 건 다른 데다가도 중이온 가속기 만들 수 있습니다. 어디 산속에다 만들어도 되고 여기에다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것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게 저는 사실 대전을 위해서는 드리는 고언입니다. 근데 이제 이건 좀 여담인데요. 제가 엊그제 시청 공무원 퇴직한 사람 하나 만났거든요. 네. 우리가 바깥에서 보기에 뭐 허태정 시장님 뭐 좀 우유부단하시다, 뭐 별로 일 안 하신다, 뭐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공무원들 세계에서는 또 드라이브가 세게 거신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시장님 노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뭔가 2, 3년 뒤쯤 되면 또 성과를 내실 건가 기대가 하고 있어요. 아니 제가 시장님이 논다고는 얘기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시장님의 키포인트 방향이 그렇죠. 또 소통이라든지 다른 쪽에 이제 관심을 쓰고 계셔서 그러신 거지 방향을 돌려서 제조업을 가져와 달라. 저는 대한민국이 대전이 사는 길은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이 다시 부활하지 않으면 그러면 할 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고부가가치 요즘 4차 산업 얘기하고 핀테크 뭐 이런 거 얘기하죠. 거기는 고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중에 잘난 사람 하나만 대박 나는 거예요. 맞아. 그 나머지는 라면도 겨우 끼니 때우기 어려운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이라도 고정적으로 받고 일할 수 있는 젊은이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몇백 명 고용하는 그런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 거기에는 어떤 우리가 수용해야 될 또한 부담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같이 공동으로 부담을 하고 이해를 해야 그런 것들이 추진이 되잖아요. 시장님은 그런 것을 시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조금 띄워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야 우리 대전에 있는 젊은이들이 끝나고 여기서 학교를 졸업하고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건 또 대학을 졸업하건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된다. 근데 갈 수 있는 곳이 없으면 다른 곳이라도 가서 해야 되는데 그건 사실 쉽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어떤 거주의 문제도 더 생기고 하니까 여기에서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도록 제조업 좀 사고를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내년에 이제 취임 2주년 보고회 때는 나 일자리 3,000개 만들었다. 오케이. 이렇게 이 보고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하면서 오늘 우리 성선재 교수의 초콜릿 토크 엄청 초콜릿 듬뿍 드렸습니다. 초콜릿을 많이 드리는데 힘을 다른 데다 쓰시는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